제 채널은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4월 말에서 어린이날 정도 되면 코로나가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됐죠. 이번 황금 연휴에 다들 놀러 가셨나봐요. 매장 주변이 제법 한산한데요. 마스크 안 쓰신 분이 꽤 되는 걸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진되는 시점에 과연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감히 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한창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추가로 지급하기를 결정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신청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재난지원금 효과를 저희 편의점은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 편의점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고를 때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분배될 정부 지원금까지 수령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나마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점을 9월 말경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지원금은 8월 말경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한 달 정도, 즉 9월 말까지는 긍정적인 소비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 성향이 하루아침에 확 꺾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뒤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겁니다. 추석은 10월 초거든요.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풍족했던 여름의 기저효과 때문에 실물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한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가 재창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날씨가 미치는 소비 심리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기온이 2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덥냐 춥냐 등등. 가을이 되면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신체적으로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감소할 겁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충격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올 초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올 2월에서 3월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2월에서 3월을 100으로 봤을 때 10월엔 90, 11월엔 80, 12월에도 80, 내년 1월에 70, 2월에도 70 이런 흐름으로 점차 떨어질 것이고 이 여파로 임대업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지사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도 자영업자 수는 증가할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나만의 사업에 대한 열망은 계속될 것이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취직하기가 힘든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자영업자 수가 560만인데요. 고용 대책이나 더 이상의 지원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봄이 되면 600만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 늘어나는 사업이 모두 오프라인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는 온라인으로 흘러들어가는 사업도 꽤 될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선뜻 큰 돈으로 창업하기는 꺼려지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늘어난다 해도 투자금이 제법 들어가는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소규모 투자로 창업 가능한 온라인으로 유입될 거기 때문에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실 얘기가 나온 김에 부동산 측면도 예상을 해보자면 아파트나 상가의 가격은 하락하긴 할 겁니다. 폭망론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그 의견에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반드시 매입하는 현금 부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오히려 편의점 매물이 나오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가격이 하락한다면 악재가 명백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누군가는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져서 폭락하는 경우는 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어느 건물이 절반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다 해도 누군가 매입을 해서 다시 제 위치로 올려놓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는 현금 부자가 되겠죠. 다시 말해 한 개의 물건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으나 누군가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100% 제 위치로 가격을 끌어올리진 못해도 일정 부분까지는 회복을 할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긴 할 것이나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영업과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일인으로서 누구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예상하고 먼저 행동해서 이 험난한 경쟁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면 옆집에서도 양보하겠지. 우린 같은 자영업자니까 서로서로 좋게 상부상조 해야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하다못해 100m 달리기만 해도 죽기 살기로 뛰는데 수천만 원, 수억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한 이 사업에서 옆에 사람과 똑같이 결승선을 통과한다? 글쎄요. 간혹 스포츠 영상을 보시면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서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주는 그 선수, 우리들이 스포츠맨십이 멋지다고 박수 쳐주는 그 선수, 그 선수는 이미 순위권 밖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 2, 3등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죽어라 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 2, 3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 꼴찌가 되시겠습니까? 동료를 살피는 그 선수를 모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하죠. 하지만 이미 순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기 앞쪽에서 달리고 있었다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른 선수를 부축하는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가을부터 닥쳐올 이 험난한 사업자들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사업 전선에 뛰어든 이상 감상적이어선 곤란하죠. 사업의 영역에 순수한 감정으로 접근한다면 깊은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점 상기시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개편이었습니다.